오늘은 조셉 머피의 책 잠재의식의 힘에 대해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삶을 바꿀 6가지 실용적인 교훈을 준비했는데요. 특히 두 번째 교훈을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성공과 돈을 끌어들이지 못하게 하는 실수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보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더 나아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모든 돈과 성공을 거머쥐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쉽게 원하는 것을 얻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평생을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잠재의식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재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의식과 잠재의식의 차이. 의식은 배의 선장과 같습니다. 이 선장은 갑판 위에 서서 항로를 보고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반면 엔진과 다른 장비를 조작하는 기관사들은 배 안에 있어 외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 없습니다. 이 기관사들은 잠재의식과 같습니다. 기관사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단지 선장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만약 선장이 잘못된 명령을 내린다면 기관사들은 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장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선장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의식은 여러분 몸과 환경이라는 배의 선장입니다. 잠재의식은 여러분의 의식이 참이라고 믿고 받아들인 명령을 따릅니다. 잠재의식은 그 명령을 의심하거나 생각이 좋고 나쁜지 참과 거짓인지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생각의 성격에 따라 반응할 뿐입니다. 잠재의식은 땅과도 같습니다. 그곳에 어떤 씨앗을 심든지 그 씨앗은 자랍니다. 땅은 이 씨앗은 살구 씨앗이니 열매를 맺을 것이므로 더 많은 영양분을 줘야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심은 씨앗을 구별하지 않고 그대로 자라게 합니다. 잠재의식은 농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숙련된 최면사가 물이 담긴 컵을 여러분의 코 아래에 두고 그것이 후추가 가득 담긴 컵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재채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또는 최면사가 여러분에게 고양이나 개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고양이 혹은 개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잠재의식은 논쟁하거나 반박할 능력이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주더라도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그것을 가질 수 없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면 잠재의식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저 스포츠차, 저런 휴가, 저런 집을 살 수 없어라고 계속 말하는 한 잠재의식은 그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이유가 환경 때문이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부자가 될 권리. 여러분은 부자가 될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들지 못하게 하세요.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매우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액이 몸 안에서 자유롭게 순환하면 건강하듯이 돈이 여러분의 삶에서 자유롭게 순환하면 경제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 건강한 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그저 다른 정신적 질병과 같은 하나의 질병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체적으로 병에 걸렸다면 자신에게 무언가 잘못이 있음을 깨닫고 즉시 도움을 구하며 상태를 치료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돈이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순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지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가로막는 3가지 주요 이유 혹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질투입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들과 동네에서 놀던 중 종종 비싼 차를 운전하는 젊은이를 보곤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그 차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죠.
저 젊은이가 저런 고급차를 살 수 있었던 건 무슨 불법적인 일을 했기 때문일 거야. 혹은 왜 저런 건방진 사람들이 고급차를 타고 우리는 못하는 걸까? 우리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그의 뒷담화를 하며 질투가 났습니다. 이와 같은 책들을 읽은 뒤 저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변한 이유는 질투는 너무 철없는 생각이었고 파괴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여러분을 부정적인 위치에 놓이게 하며 따라서 부는 여러분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번영이나 큰 부를 보고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부를 멀리 밀어낸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비난하는 것은 잃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거나 질투하는 것을 끌어들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을 계속해서 비판하는 애인과 함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도 비판받는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부는 마치 바에서 혼자 앉아있는 매력적인 여성을 닮았습니다. 그녀는 신사를 기다리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칭찬받고 한 잔의 음료를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비판하기 시작한다면 그녀가 여러분과 데이트할 것 같나요? 물론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주고 감탄할 줄 아는 사람과 이야기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부를 질투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면 이제부터 멈추세요. 이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품은 생각은 결국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은 여러분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실제로 자신의 경험 속에 만들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던진 제안은 곧 여러분 자신에게 던진 제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기록하고 다시 재생합니다. 요즘 멋진 차를 운전하는 젊은이를 보면 저는 진심으로 그를 축복하며 기쁨을 느낍니다. 그는 그렇게 멋진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에게 최선을 기원하고 그가 제게 가능성을 보여주고 동기를 부여해준 데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너무 애쓰고 있다. 여러분이 바닥에 놓인 좁은 판자를 걸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 아무 문제 없이 쉽게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판자가 50m 높이에서 두 벽 사이에 걸쳐 있다면 어떨까요? 그때도 쉽게 걸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판자를 걷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망이 상상력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떨어질 것을 상상할 것입니다. 판자를 건너고 싶어도 추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걸을 수 없게 됩니다. 상상을 극복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의지력을 발휘해서 실패를 극복하겠다라는 생각은 결국 실패로 이어집니다. 이는 마치 초록색 하마를 생각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결심은 초록색 하마의 이미지가 머릿속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잠재의식은 항상 지배적인 생각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배적인 생각은 실패입니다. 결국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문제는 여러분이 너무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의지력을 사용해 강제로 시도하지 마세요. 이런 시도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의 반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시험을 보러 갔을 때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험지를 받아들고 나니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주제에 대한 모든 지식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관련된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더 노력할수록 그 지식은 더 멀리 달아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을 떠나 정신적 압박감이 풀리자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간절히 찾아 헤매던 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기억하려고 스스로를 너무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데 있습니다. 해결책은 긴장을 풀고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해답을 찾기 위해 무리하게 노력하지 말고
목표를 이룬 상태에서 느낄 행복을 상상하세요. 이런 느낌과 상상력은 잠재의식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이미 완성된 상태로 느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잠재의식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시작할 것이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해결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해결책에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몇 달 전에 저희 가족은 새 차를 구매하기 위해 충분한 돈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차가 거의 고장 나기 직전이었고 아이들을 위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차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새 차에 태우고 다니며 느낄 자부심과 안도감을 시각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커피를 줄이고 도시락을 싸고 최대한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상황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주말 친구가 회사에서 단기 컨설팅 일을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일은 아니었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필요했던 금액뿐 아니라 약간의 여윳돈까지 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새 차를 집으로 몰고 오는 날 오래된 차가 완전히 고장났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잠재의식이 정확히 저를 이끌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재의식과 함께 일할 때 새로운 해결책에 마음을 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세요. 이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고정관념에 갇히지 마세요.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목적지가 어디인지 아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그 목적지로 가는 최선의 길을 찾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다고 말이죠. 먼저 불편한 곳을 설명한 뒤 의사의 해결책을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해결책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애초에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겠죠. 의사를 찾아간 이상 의사의 해결책을 경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결책을 찾는 것은 의사의 역할이지 여러분의 역할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에 무언가를 맡겼다면 그 힘을 신뢰하고 따르세요. 세 번째 이유는 두려움. 나는 긍정 확언을 하고 시각화를 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라는 말을 자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10분쯤 지나 두려운 생각에 빠져들어 긍정적으로 확언했던 내용을 무효화했기 때문일 겁니다. 예를 들어 택시에 올라타서 집 주소로 가달라고 요청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지만 몇백 미터 지나지 않아 다른 주소로 가달라고 요청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주소를 다시 바꾼다면 택시 기사는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아무리 지시에 따라 움직이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디로 가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겁니다. 잠재의식의 강력한 힘과 협력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머릿속에 명확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확신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실현되는 생각은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인 생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대부분 실패를 상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잠재의식은 실패를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실패의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영이 두렵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부터 하루에 3번에서 4번씩 5분에서 10분간 조용히 앉아 깊이 이완 상태에 들어가세요. 그런 다음 수영을 하는 자신을 상상합니다. 물의 시원함, 팔과 다리의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이것은 현실적이고 생생하며 기쁨이 가득한 정신활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경험한 것은 잠재의식 속에서 발전합니다. 그 결과 다음번에 수영을 하게 될 때는 잠재의식 속에서 만든 이미지가 표현되어 두려움 대신 기쁨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잠재의식의 법칙입니다. 이 방법은 면접, 시험, 대중연설과 같은 다른 두려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아닌 긍정적인 이미지를 선택해보세요. 세 번째 주요 교훈은 목표를 시각화하는 방법. 가장 쉽고 분명한 목표 시각화 방법은
그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마음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상상으로 먼저 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현실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용 중인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누군가 그것을 존재하기 전에 상상했기 때문에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또한 건축가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들은 건물이 완성되기 전부터 건물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상상합니다. 그것이 못생긴 건물이든 아름다운 건물이든 먼저 시각화로 창조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벽돌을 쌓고 있는 걸 보고 뭘 짓고 계신가요? 라고 물었는데 그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벽돌을 쌓고 있는데 나중에 좋은 게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상상하고 시각화하는 것은 단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목표를 시각화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명상 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의식과 잠재의식 간의 갈등이 줄어들기 때문에 잠재의식이 목표를 처리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한 자기 전에 시각화를 하면 잠재의식에 작업 과제를 부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하루 동안 피곤해지고 몸을 쉬게 하기 위해 잠을 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잠자는 동안 아무것도 쉬지 않습니다. 심장, 폐, 기타 모든 주요 기관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음식을 먹고 잠들면 소화도 진행됩니다. 손톱과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며 잠재의식 역시 활동을 멈추지 않고 몸의 모든 주요 기능을 조절합니다. 우리는 삶의 3분의 1을 잠에서 보내며 많은 문제의 해답이 잠자는 동안 찾아오곤 합니다. 니콜라 테슬라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같은 유명 인물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잠재의식을 활용해 자신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상상 속에서 이미 그것을 성취한 모습을 생생히 그려보세요. 그렇게 하면 잠재의식은 그 이미지를 현실로 바꾸기 위한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네 번째 주요 교훈은 잠재의식으로부터 지침을 받는 방법.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 즉시 건설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세요.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는 진정한 사고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고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다음은 어떤 주제에든 지침을 받을 수 있는 간단한 기법입니다. 마음을 조용히 하고 몸을 진정시킵니다. 몸에게 긴장을 풀라고 명령하세요. 문제의 해결책에 집중합니다. 의식적인 마음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완벽한 해결책을 얻었을 때 얼마나 행복할지 상상하고 그 행복한 감정을 느껴보세요. 이런 행복한 기분 속에서 편안하게 머물다가 잠에 듭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른 일에 집중하며 바쁘게 지내세요. 그동안 답이 마음속에 불쑥 떠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룻밤 사이에 답을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답이 반드시 지금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완벽한 답을 이미 얻은 것처럼 느껴보세요. 잠재의식은 이러한 감정에 반응합니다. 지침은 직감, 내적 인식, 특정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이끄는 느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느낌을 믿고 따르며 그 힘을 의심하지 마세요. 책에서는 이 기법을 사용해 답이나 해결책을 찾은 여러 훌륭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는 저자 본인이 경험한 일입니다. 저자는 잃어버린 반지를 찾기 위해 이 기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몇 번의 반복 후 어느 날 옆집의 로버트에게 물어봐야겠다는 직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 아이가 반지의 위치를 알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망설였지만 결국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로버트가 며칠 전에 제가 그 반지를 발견해서 집 테이블에 두었어요. 집에 가서 가져올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례는 잠재의식이 우리의 느낌과 직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열고 잠재의식의 지침을 믿으세요. 다섯 번째 주요 교훈은 잠재의식을 활용한 용서의 방법. 삶은 언제나 당신을 용서합니다. 손가락을 베었을 때 상처를 치유하며 손을 대었을 때 새 살과 조직을 만들어줍니다.
삶은 당신에게 원한을 품지 않으며 항상 용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저지른 일들로 인해 오랜 세월 죄책감을 느끼며 스스로를 비난하고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후회하거나 자신이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한두 가지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상처를 줄 말을 했거나 친구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 일로 인해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과학자들은 우리의 신체적, 심리적 세포가 11개월마다 완전히 교체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당신이 매 11개월마다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몇 년 전 잘못을 저질렀던 그 사람은 이제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오래된 잘못으로 인해 계속 고통받고 있다면 당신은 무고한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과거의 사건을 지금 다시 경험할 수 있다면 그때 했던 말과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겠습니까? 아마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잘못을 저질렀던 죽은 사람을 용서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일을 이제 멈추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나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그때와는 다른 사람이고 과거의 잘못은 과거에 남겨두었다.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을 활용한 진정한 용서의 시작입니다. 6번째 주요 교훈은 잠재의식을 활용한 치유 방법.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 시계가 고장 났을 때 고치는 방법도 알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바로 이런 시계공과 같습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몸을 창조했으며 신체의 모든 중요한 기능을 치유하고 복원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깨어 있을 때든 잠들어 있을 때든 잠재의식은 의식적인 도움 없이도 당신의 몸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모든 과정을 조절합니다.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고 이러한 모든 복잡한 과정을 당신의 의식 없이도 수행합니다. 만약 의식적으로 몸의 모든 기능을 조작해야 한다면 그 복잡함 때문에 몇 분 만에 멈추고 말 것입니다. 심장 수술 중 사용되는 인공 심폐기는 현대의학 기술의 놀라운 발명품이지만 그 기능은 잠재의식이 하루 24시간 매일 수행하는 작업에 비하면 매우 단순합니다. 의식은 몸을 조작할 능력이 없지만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의 조종석에 일반인이 앉혔을 때 조종법을 모르더라도 조종사를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요. 의식에서 나오는 걱정, 불안, 두려움, 우울과 같은 감정은 심장, 폐, 위 등의 정상적인 작용을 방해하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잠재의식의 조화로운 기능을 훼손하는 주된 요인입니다. 몸과 마음이 불안정하다고 느껴질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긴장을 풀고 생각의 속도를 늦추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식을 철저히 감시하며 부정적인 생각은 차단하고 긍정적인 생각만을 받아들이세요. 잠재의식의 조화, 건강, 평화에 대한 생각을 심어주면 몸의 모든 기능이 개선될 것입니다. 의식은 최고의 결과를 기대하며 잠재의식은 당신의 습관적인 생각을 재현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건강을 되찾았다고 상상하며 그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건강에 대한 느낌은 실제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부에 대한 느낌은 부를 만들어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진실이라고 느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가장 강력한 생각이 잠재의식에 의해 항상 받아들여지니 건강과 부가 지배적인 생각이 되도록 하세요. 마지막 한마디. 이제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총평을 남기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잠재의식이 가진 잠재력을 깨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더불어 사람들이 잠재의식을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하거나 스스로를 치유했던 실제 사례들도 담겨 있어 더욱 공감과 설득력을 더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